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과연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지역을 선택했다면 과연 새로운 신축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낡은 구축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 비급 시작합니다. 네,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구축이냐 신축이냐, 내 지역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과연 낡은 구축이 나은지 아니면 새로운 신축이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알아보더라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요. 오늘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게 나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축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장점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라고 한다 그러면 시세보다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부동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곳들은 대부분 구축, 그리고 그 구축이 굉장히 낡을수록 더욱더 가격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핵가족화가 아니고 대가족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평수들도 굉장히 널찍하게 크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평수가 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물건 자체에 봤을 때도 상당히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단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낡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낡은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는 수요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다던가 이런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매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매매가 상승폭이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이 화랑기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상승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신축의 여타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이제 오래된 구축의 이제 부동산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낮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상승폭이 많이 낮다라고 보는 점이 하나의 중요한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세금이 낮아 투자금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고, 또 수리비나든가 추가금, 추가적으로 뭐가 고장나거나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하나의 큰 단점입니다. 전세금이 낮다는 말씀은 곧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깨끗하고 마음에 드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 부동산 안에 새로운 것들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리고 굉장히 좀 낡았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구축들이 사람들이 많이 안 찾으니까 전세가가 그만큼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매매가는 시세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세가는 낮은데 매매가는 높은 경우가 많아서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외로 투자금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추가금, 계속되는 비용들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투자자의 수요도 많이 줄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축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축의 장점은 뭐가 되고 또 단점은 뭐가 되는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요가 많아서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찾는 경우가 최우선순위로 봅니다. 실거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이제 실제적으로 깨끗하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준비하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게 곧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그 구축의 단점과는 정반대로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추후 매도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실거주든 투자든 많이 찾다 보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실제적인 투자금을 적게 해서 들어가려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전세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상승을 한다 해도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더 낮게 책정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또 앞으로도 계속 신축에 대한 새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매도가 구축보다는 좀 더 쉽다라는 장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장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같은 구역,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대부분 뭐 서울 경우만 놓고 봐도 거의 2억 이상씩 차이 나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거주 목적이라든가 실제로 뭔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게 좀 매매가가 높다라는 게 큰 단점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넓은 평수를 찾기가 힘들다. 이 부분이 최신 트렌드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부동산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원룸이나 투룸 같은 1, 2인 가구 수요 내지는 3인 이하의 가구의 수요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핵가족화, 1인 가구 수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2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진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집가 상승,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평수를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 수요가 많이 이제 그만큼 찾으려는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고 그만큼 가격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요층과 함께 가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넓은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 위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라는 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투자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되는 한 부분입니다. 입지가 안 좋으면 아무리 새로운 좋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모두 다 이제 자산 상승,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이런 특정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보고 준비를 하는데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실제적으로 찾지를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면 갈수록 찾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시는 경우는 입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현 상황을 한번 볼게요. 구축과 신축의 가격 격차 실제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새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의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평당 3.3제곱미터 한 평당 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축과 신축의 차이. 그리고 갈수록 그 폭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전에 향후 2014년부터 이제 가격이 좀 전차적으로 상승기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0년 이상 10년을 넘어가는 이제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고 5년이 안 된 준공 기준으로 5년이 안 된 신축급의 아파트를 비교를 해봤더니 예전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대략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내외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는데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선호도가 계속 증가한 영향도 있겠고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월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벌어들이는 수입들이 굉장히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삶의 질, 그리고 보는 눈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것들을 찾는 경향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상승폭이 이제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추후에도 이 격차가 유지되면서 더욱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여태까지 매년 흘러가는 가격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 유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축과 구축의 갭 차이가 왜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걸까요? 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계속 젊은 사람들이 새 주택을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부동산을 먼저 하기를 바란다는 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부분이 가격 격차를 계속 벌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 그리고 주변 환경, 쾌적한 부분들 이런 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 가장 우선적으로 새 부동산들을 찾는다라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집 자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집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아지고 안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집의 중요성이 더욱더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집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급 부족입니다. 자, 공급 부족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새로운 아파트나 새로운 부동산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게 공급이 안 되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희소 가치는 커지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예측이 됩니다. 뉴스나 기사로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들이 계속 앞으로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라도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사람이 찾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물량은 많지가 않아. 그런 점이 또 신축에 대한 가격 상승을 더욱더 격차가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 들어보니까 구축은 가격 상승도 낮대. 그러면 당연히 신축이 사람들도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가격 상승도 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신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축과 신축이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구축이 더 나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신축이 더 나은 지역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계획이 되어 있거나 뭔가 계획 안에 있는 부분들에 따라서 구축이 더 유리한 지역이 있고 신축이 더 유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구축과 신축은요. 물론 입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야겠지만 그 입지와 그 지역 그리고 지역의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구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신축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구축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축이 가격이 낮으니까 자금의 여력이 적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자금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게 더 옳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구축은 현재는 낡았잖아요. 근데 새롭게 바뀌거나 뭔가 좋아지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등 변화가 확정돼서 진행 중인 곳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확정이 돼서 재개발도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별로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 향후 몇 년 안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곳들, 그러니까 확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새롭게 바뀔 것들이 이미 눈에 보이는 곳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곳들은 몇 년 안에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새 거를 살 필요가 없이 오래된 거, 낡은 것들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년 안에 어차피 새롭게 바뀌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또 재건축 가능성, 그리고 입주권 나오는 작은 부동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축은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경우 또 실수조에 맞춘 신축 인기가 계속 지속되고 계속 찾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후도만 높아서가 아니고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진 재개발할 수 있는 유망지역은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좋은 부동산을 해놓고 사람들이 계속 찾으면서 변화까지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신축을 봐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낮은 투자금으로 수익률, 상승폭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신축과 구축, 투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진톡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 자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확실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개발 확정 지역 안에 구축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소액 투자의 경우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역세권에 노후도도 높고 저층 주거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여기에 선점해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게 유망 지역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자산이 높고 이제 가능성 높은 곳들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이 많은 경우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들 아니면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중에서 서울 역세권의 대단지 30년 이상 됐거나 30년에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 역세권 대단지를 눈여겨서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난 소액이다, 작은 금액으로 뭔가 미래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뉴타운 또는 정비구 재개발 진행 중인 곳들, 그러니까 구축 투자입니다. 구축 투자의 경우는 이미 재건축을 보냐 재개발을 보냐인데, 이미 한남, 성수, 노량진, 흑석, 장위 가격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몇 년 내에 또 이제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몇 년 내에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곳들 지금도 가격 높지만 완성되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로 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새롭게 여기 생겨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곳, 그곳 근처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GTX나 뭐 서울 견전철들, 그리고 코엑스 생겨난다고 하죠. 이런 곳들 근처를 보시는 게 첫째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 노후화된 역세권의 저층 주거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잡으시고, 역에서 한 5분 이내, 한 350m 이내예요. 500m도 아니고 더 가까워야 됩니다. 5분 이내에 노후도가 6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주변에 재개발, 변화까지 새롭게 있는 곳이 투자처입니다. 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에요,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두 개는 최소한 남들보다 실거주든 뭐든 한두 개 정도는 꼭 준비를 하시는 걸 제가 꼭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망설여서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은 아마도 걱정이 많이 돼서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준비를 못 하셨을 텐데, 노력, 뭔가 준비하려는 의지, 노력, 방향 잡고, 그리고 뭔가 이게 한번 이렇게 하려는 시간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용기 없이 아무것도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현재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바뀌는 걸 그릴 줄 아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투자 계획 중에 난 정말 못 찾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정말 좀 안전하면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상의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리면서 이번 고수비급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한 크게 두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드릴 건데요. 첫 번째 준비한 건 중구, 그러니까 서울 중심지에 위치한 신당동이라는 곳입니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진 역에서 도보 3분 정도의 거리에 투룸을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실면적이 대략 실평수가 11평에서 12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는 5억 1000에서부터 5억 1500, 그리고 실투자금, 전세를 끼고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현금은 대략 한 1억 3,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블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그 자체적으로도 서울 안에 2개 노선 이상 다니는 곳에 5분 이내 거리라고 한다면 가장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찾는 지역이라서 집가 자체만으로도 일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80% 이상 됩니다. 굉장히 낡았다는 뜻이에요. 현재로는 보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새롭게 바뀌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런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그런 곳, 선정이 된 구역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이미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계획하는데 겁이 많으시거나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후보지로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에 걱정 없는 추진 중인 곳. 자, 지금 추진 중인 곳들은 대부분 현금 청산이라든가 공공 관련된 얘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되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현금 청산에 걱정이 없는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진행까지 하고 있고 얘기까지 이미 나오고 있고 후보지까지 선정이 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역 상황을 보면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신당역이 6호선, 2호선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후보지에 선정이 된 곳입니다. 신당동 자체가 이 주변으로 신당 19역도 있고 8구역도 있고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됐던 곳인데 실거주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 됐습니다. 입지적인 요소로도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여기 2개 이상 다니기 때문이죠.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바로 위쪽에 이제 황학 상권도 이제 활성화 지역, 그러니까 상권과 함께 재개발, 그러니까 변화까지도 지금 주변에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왕십리 뉴타운도 이미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고 GTX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생긴다고 해서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더블 역세권에 도보로 5분 이내 거리,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새롭게 재개발하고 있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노후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80% 이상인데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야겠죠. 네, 빨간 표시가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파란 것들이 20년이 안 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심하다는 건데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이런 곳에 새로운 부동산은 가치가 높겠죠. 왜냐? 시소 가치가 크니까요. 그만큼 찾기도 힘들고 그런 곳이 가치가 높다라는 걸 한번 잡아드릴 거고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이게 뭐냐? 지금 이 구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위치를 말씀드린 건데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규제 완화나 국비 지원들의 혜택을 부여하는 곳이 바로 정비 관리 지역이고 후보지로 신당 5동 후보지 선정됐다라고 이미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럴 수 이미 발표를 했고 그런 가치가 좋은 곳들을 준비한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현재 시세는 5억 1천에서부터 1,500. 전세 시세는 3억 7천에서 500부터 8천까지. 실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으로 재개발을 보시는 분들께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곳들 추천드리자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추천드릴 지역은 석관동입니다. 성북구에 위치해 있는 3룸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6호선 상월곡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최적의 요건입니다. 3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룸, 투룸과는 다른 희소 가치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다가구가 다주택이 아니고 새로운 3인 이상의 가구들의 수요가 가장 많을 수 있다는 점이죠. 실면적이 약 14평에서부터 18평까지. 아파트로 치면 대략 한 20평형 이상 되는 큰 규모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세는 4억 1천에서부터 5억 3천까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좀 있고요. 실투자금 전세를 끼고 약 1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장인 뉴타운이 바로 옆에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 호재를 누리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이주 수요가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주 수요는 근처에 또 실거주를 할 목적이거나 또 그 단기적인 사이에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찾는데 거기에 있는 3룸의 희소 가치가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역세권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서울에 그런 곳이 많지가 않은데 여기는 그런 곳에 해당이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이 가장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상월곡역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 역이고 바로 위에 장인 뉴타운 크게 바뀌고 있고 노후도도 마찬가지로 바로 위에 15구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5구역하고 비슷하게 노후도도 상당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억 1천에서부터 5억 3천까지가 시세인데 전세를 끼고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대략 1억. 3룸을 초역세권에 재개발 유망지,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빠를 수 있는 곳을 투자금 1억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있어서 재개발 유망지, 초역세권 안에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어디가 가장 안전하면서 확실시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 많이 고민하실 거고 또 사실은 일부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준비를 하려다 못하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용기가 없어서 겁이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자, 지금 국가에서부터도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계속 개발 붐이 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미 시작된 곳이 가격이 높거나 현금 청산이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매년 이제 25군데 이상을 이제 지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현재로서도 자체적으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재개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좋으면서 좋은 부동산 하는 건 혼자서 찾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저랑 같이 의논하시고 상의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